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재테크 슈퍼 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0일 일요일 오후 9시 44분 시작합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확진자가 1100명에 다다른 날입니다. 1097명이었고요. 그래서 내일도 어떤 결과가 있을지 벌써부터 결정이 앞서는데 어쨌든 모두들 건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주식 초보자들한테 매수 매도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유튜브인데 어제 구독자가 한 100분 정도 늘어서 지금 한 300명 정도가 돼서 제가 더 책임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아무래도 1100명이라는 그런 또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다다른 그래서 3단계 격상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뭐 재택근무주라든지 음압병상, 간편식 이런 것들의 흐름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메인 콘텐츠는 아무래도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음 주, 당장 내일이죠. 오늘부터 어떤 상승 흐름을 가질지, 그리고 또 다른 이벤트는 뭘지, 그리고 주말 동안에 나왔었던 이벤트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컸었어요. 바이오시밀러의 삼상 임상이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장관의 그런 만남 이벤트,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거 추가적으로 과연 크리스마스 정도쯤에 이상 데이터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할지, 그러면은 셀트리온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공시를 통해서 무상증자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좀 많이 올랐는데, 과연 월요일에 들어갈 만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주식 채널도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데는 차트 분석하는 게 좀 많죠. 근데 그런 주식 채널들도 있는데 과연 왜 사람들이 내 방송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오늘 PPT에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법학연구원으로 법학을 한 10년 가까이 공부한 사람이라 아무래도 좀 남들보다는 비판적 사고가 좀 더 발달한 것 같습니다. 뭐 성격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근데 요즘 장은 과거의 그런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법 위주의 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슈나 재료에 움직이는 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그런 신규, 말 그대로 주린이 아니면 초보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사실은 하나하나 차트 분석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고 제 주변에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는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냥 뉴스 아니면 친구의 추천만을 가지고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거의 장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보도 하나가 이제 많은 여파를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또 부동산 경매 강사를 오래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제가 자산을 형성한 것들은 대부분 부동산 경매로 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경매만큼 심리전인 것도 없거든요. 이게 과연 단독 입찰이 될지, 경쟁 입찰이면 내가 얼마를 써놔야 될지,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도 물론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수 매도를 언제 하는 타이밍이 언제가 좋은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 아니면 또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IT 스타트업하고 북카페세모라는 이제 카페 체인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렌드에 좀 예민한 편이고 이렇게 뭐 3단계 격상 이런 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사회적 흐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변의 자영업자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지를 좀 더 좀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고 9시, 6시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HTS는 한 번도 켜본 적이 없고요. 그냥 MTS만 제가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하는 게 다거든요. 그러고서는 장이 끝나고 나서 그냥 흐름 정도 이렇게 체크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직장인이면서 결국엔 모바일로 잠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전업 투자자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제 방송을 잘 안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바일 MTS를 중심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삼성 갤럭시로 이렇게 찍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 없이 매도하는 것들을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계좌 인증도 당연히 그러다 보면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전 솔직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자들도 '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정도면은 저는 사실 만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적은 돈으로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막 20-30% 떡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수익을 내는 거를 사실 많이 바라고 있는데, 저는 관점이 아예 반대거든요. 우량주에 투자해서 하루에 2-3%만 수익 실현해서 다시 빼고 뭐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도 어쨌든 지금 이번 달 수익이 2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콘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한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020년 11월 4일에 계좌를 처음으로 개설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개설을 했고, 그전에는 사실은 주식 투자에 조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을 좀 더 강조하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첫 번째 주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했고, 두 번째 주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 투입을 했고, 마지막 주에는 지금 뭐 시드 한 6천 정도로 굴려서 한 2,800만 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미 뭐 찾은 게 그 정도 되고요. 그것도 다 이미 현재는 다 재투자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한 1억 좀 넘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5번의 매도, 15종목을 매수 매도했고, 한 번의 손절 외에는 모두 다 익절을 했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지금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 좀 물려 있는 게 있지만 어쨌든 뭐 마이너스 한 1-2%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패턴화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 주변에는 차트를 잘 보는 기술자들도 있고, 오래 주식을 한 분들도 있어요. 한 7-8년 정도, 뭐 20대 초반부터 했던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현재의 장은 기존의 이론이 잘 통하지 않는 특이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 뭐 아무도 모르고 있죠. 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서 돈을 뺀다든지, 아니면은 개미들도 부동산이 다시 뭐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해서 금리가 올라서 다시 돈을 이체를 한다면은, 그럼 사실 과거의 장으로 다시 박스피에 갇힐 수도 있겠지만, 근데 현재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금도 그만큼 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직장인들은 결국 장초에 한 10분 정도, 9시에서 9시 10분 정도 사이, 그다음에 점심시간, 그다음에 장외 거래밖에는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에 맞는 투자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물론 아직은 투자법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패턴화는 시키고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뭐 다른 종목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수익화가 나네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용도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이런 이슈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한 1,097명 정도 나왔고, 그 중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저도 30대다 보니까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30대 그 간호조무사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사망을 했다는 거. 그 기사가 코로나 확진자로서 좀 또 다른 패턴으로서 양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콘텐츠에는 오늘 빅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다, 그게 결국에는 뭐 제 의견은 아니고 11월 11일 기사화된 것이었죠. 청주 조찬에서 아무래도 서장진 회장님이 20일 정도의 이상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서 사실 저도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 그거는 발표는 안 됐고요. 뭐 다음 주에 될 수도 있죠. 24일이나 이런 크리스마스 전후에. 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거기에 버금가는 그래도 뭐 스텔라라는 그런 바이오시밀러 3상에 돌입을 했다. 건선 관련된 치료제. 그래서 그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그 프랑스 장관을 만난 그 얘기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셀트리온, 저는 딱 월요일 내일은 두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바이오도 관심이 있었는데 현대바이오는 어쨌든 지금 거래 정지잖아요. 그래서 하루 거래 정지고, 결국에는 셀트리온이나 종근당 두 개를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직접 사는 것만 사실 리뷰를 좀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종목들을 다 리뷰를 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여기에 사실 제약주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제가 이런 얘기들 아니면 근거를 제시하는 걸 보고 뭐 나쁘진 않네라고 생각해서 소액이라도 투자해서 만약에 그런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는다면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이 뭐 재택근무주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 리뷰하는 것들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고,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장초에는 저도 이제 매수 매도를 항상 하기 때문에 하루에 딱 두 번 정도 하거든요. 아침에 장초에 좀 빠졌을 때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한번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점심 정도 됐을 때 뭐 매수를 해서 다시 이제 오후에 한번 매도를
거의 이제 3시 다 돼가서 이제 뭐 티타임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매도를 하고 이런 패턴으로 하루에 많게는 한 2번 정도 매도를 하거나 적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서 실현 수익을 그래도 뭐 적을 때는 20만 원, 많을 때는 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쌓이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저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좀 시드도 좀 있고 해서 어쨌든 뭐 3천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셀트리온 지난주 셀트리온과 제가 이제 녹십자, 대웅, 종근당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를 하는 그래서 치료제 개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그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종근당이 무상증자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막판에 좀 24% 상승을 했었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현재 일단 유력한 거는 셀트리온과 녹십자 그리고 대웅제약이 어느 정도는 좀 가시권 안에 있는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가시권이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에도 좀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진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장초에는 힘을 좀 못 썼어요. 그리고 그 전날은 말 그대로 수목은 조금 약간 일부 빠지기도 조정이 와서 좀 빠지기도 했는데 오후장에서 그 진단키트 2,400억 수출 계약 소식이 알려지면서 3.6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상승 마감을 한 데다가 또 이렇게 주말이 재료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번 주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녹십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아쉬운데 치료 목적 승인이 24명으로 가장 많아요. 가장 안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가는 좀 빠졌어요. 녹십자 셀도 그렇고 녹십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로서의 매력을 좀 못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다시 뭐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대웅제약과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는 상한가였어요. 상한가를 했고 아무래도 뭐 코로나 치료제 개발 또 메디톡스와의 이슈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됐겠고 금요일에도 20%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제가 이제 금요일 콘텐츠에도 올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높을 때 들어갔죠. 19% 상승했을 때 들어가서 3.5%대 빼서 한 250만 원 정도, 5천만 원 매수매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또 한 250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래도 계속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슈도 있었고 거기다가 무상증자를 공시를 했죠. 무상증자를 공시를 하면서 막판에 조금 흐른 게 약간 걱정은 되던데 그래도 어쨌든 25.84%로 상승 마감을 해서 사실 제가 이거는 뭐 가능하면 내일 새벽에 좀 콘텐츠를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저도 이제 한 11시엔 자야 돼서 못 찍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증자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약회사들. 그래서 그 트렌드들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종근당도 무상증자로 인해서 뭐 한동안 상승세가 계속될지 아니면은 예전에 종근당 패턴처럼 상승하고서는 상한가 가고선 바로 또 그 다음날 흐르는 패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반복이 될지 그 둘 중에 결론은 하나일 것 같은데 좀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연일 상한가 임박해서 뭐 아무래도 내일인 월요일에 1일 거래 정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의 주말 재료하고 이상 결과가 과연 언제쯤에 나올까 그 빅 이벤트가 언제쯤 발현이 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3.63%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때는 금요일에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차트를 그나마 MTS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매수를 조금 항상 매일매일 고점에서 하는 편이에요. 뭐 고점에서 한다기보다는 남들이 생각하는 고점. 하지만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난 2%만 오르면 되니까 그러면 다 매도할 거니까. 근데 그때도 안 그래도 사고 나서도 계속 좀 마이너스 한 0. 몇 퍼센트, 1%가 떠서 좀 걱정을 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3.63%나 상승을 해서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현재 8천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8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2천만 원은 수익 실현을 해서 그 돈을 다시 추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 투자를 한 거고요. 뭐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다 수익 실현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추가로 8천만 원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세 군데 좀 분산해서 했고요. 아무래도 저도 셀트리온 제약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언론에 나온 것처럼 11일에 청주 그 조찬이죠. 거기에서 사실은 12월 20일에 이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없었고 그 대신에 그 바이오시밀러 3상이 오늘 게시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서정진 회장님의 이런 횡보를 보면은 약간 느낌이 뭐 건대 동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애착이 좀 있죠. 애착이 있는데 어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트럼프 같은 그런 것들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뭐 김정인 비대위원 정도 그렇지만 뭔가 여론을 몰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으면은 마케팅학적으로 보면은 이 KPI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면 작은 효과로서 큰 작은 재료로서 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면 사실 그게 KPI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사장이라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이상 결과와 함께 긴급 승인 요청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셀트리온이란 기업이 머릿속에 박히겠죠. 그냥 저는 어쨌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일요일에 그 이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대신에 오는 바이오시밀러 3상 게시라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신문 도배가 됐는데 어쨌든 그 얘기도 좀 하도록 하고 지난주에 막판에 좀 뜨게 된 거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진단키트 공급 계약이 맺어졌죠. 2,400억 규모로. 물론 이것도 이미 월화 정도에 다 신문기사화가 됐던 거고 이때 좀 더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재료로서 어쨌든 상승을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의 재료는 이거였죠. 7조 원 규모라는 거는 사실 시장이 그 정도 규모라는 거고요. 뭐 이런 무슨 수주를 받았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건선 치료제인데 건선 등 그 치료제의 스테랄라에 임상 3상을 게시를 했다. 물론 뭐 당연히 좋은 기사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2022년 하반기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는 셀트리온의 힘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일단 외국인 투매를 버틸 수 있는 강성 주주가 많다는 점. 오죽하면은 뭐 셀트리오니즘이라는 책이 현재 베스트셀러로 지금 읽혀지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이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실적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저는 셀트리온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물론 코로나 치료제가 중요하죠. 코로나 치료제가 가장 급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호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는 당연히 우상향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현재 뭐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 램시마나 트록시마, 허즈마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차기작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이 셀트리온 주식을 저도 뭐 지금 겨우 보유한 지 한 2달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실현 수익을 거두면서도 장기로 보유할 생각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말 그대로 매일매일 조금씩 빠지고 조금씩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실현 수익을 하면서도 장기 보유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주들의 반응, 주주들의 반응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뭐, 그렇죠. 다들, 사실은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요. 약간 주식 시장이 광고 시장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맛집이나 어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뭐 주주들이 스스로 이제 홍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 그대로 반대로 이렇게 이슈화가 못 되는 기업들은 이런 분들이 적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 좀 해야 되는데 언론 플레이도 하고 댓글도 남기고 이렇게 남들한테 가서 홍보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약한 기업들은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쉽게 상승이 어렵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재료로는 오늘 프랑스의 리스테르 장관이 내방 중이죠. 근데 셀트리온 부사장을 만나서 어쨌든 투자 논의를 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당연히 좋은 재료죠. 셀트리온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의료 분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했다. 이렇게 기사 트위터에도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은 사실은 특별한 건 없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벤트성이에요. 뭐 정부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주주들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일에도 이거와 좀 전에 그런 바이오시밀러 3상 이 두 가지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주식 배당이 있는데 사실 주식 배당은 전년보다는 다소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0.2주로 해서 그냥 이거는 특별한 재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셀트리온 결국에는 당장 오늘이 내일이잖아요. 내일 우리가 뭐 아침에 투자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제 주변 애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뭐 삼성전자 내가 삼성전자 사면 돼 이러면은
아 너무 비싸지 않아? 그러니까 2달 전에 딴 사람이 사서 지금 20% 오른 것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고점에서 사요. 오죽하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하이닉스를 5천 이나 샀어요. 그러니까 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이닉스가 어쨌든 조정이 왔잖아요. 조정이 와서 한 2% 정도 빠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반도체가 호황인데 다음 주에 3% 오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산 시점에서 3%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에 3%면은 150이에요. 큰돈이죠. 그러면 저는 실현 수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조정이 오면 또 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뭐 이미 그러니까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주린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조금은 아쉽다는 좀 생각은 들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셀트리온 주식을 사게 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뭐 진짜 안전하다고 하는 반도체, 그다음에 뭐 이런 2차 전지, 뭐 누구 다들 사니까 뭐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었고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편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 강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부정적인 편이었고 그러다가 11월 4일에 제가 주식 개설했다고 했잖아요. 바이든 그 선거 앞두고서 개설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재테크 강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재테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계좌 거세 뭐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남들처럼 삼성전자를 1,000만 원 매수하면서 거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거는 이미 또 한 22% 오르고 아직은 차진 않았어요. 차진 않았고 어쨌든 그 이후로 20종목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직장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딱 9시, 오전 9시에서부터 9시 10분, 그 다음에 점심시간, 그 다음에 시간 외 거래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30분 정도 MTS를 하는데도 어쨌든 수익은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지금 12월에만 어쨌든 1800 정도고, 제가 어머니 계좌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한 400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11월 달에도 낸 게 한 400 정도 되니까 총 다 합치면은 거의 3000 정도 되는 거예요. 시드는 초반에는 1,000만 원대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6천으로 했고 이번 주에는 지금 금요일에 한 5천 정도 더 넣어서 한 1억 3천 정도를 시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하이닉스에만 5천을 넣은 거니까 다른 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다른 거는 계속 2, 3천을 매수매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사실 뭐 뉴스라든지 제가 뭐 차트를 볼 시간까지는 없고요. 차트는 그냥 흐름 정도만 보고 있고 뭐 분석적으로 제가 뭐 기법이나 이런 건 잘 모르고 책도 사실은 증권에 관련된 책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뉴스나 이런 증권사 리포트에 좀 의지를 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한 40분 정도 자기 전에 그냥 누워서 잠깐 보는 정도 어쨌든 그 정도로만 오히려 저는 많은 편견이 없어서 이렇게 수익 실현도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은 부동산 경매도 그래요. 제 주변에 부동산 경매 굉장히 많이 지식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고려할 사항이 많아. 특수 물건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저기 뭐 좀 허름한 점포지만 내가 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과감하게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수익 실현을 가져오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셀트리온 다 보면 다 셀트리온이 많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웅제약에서 한 190만 원 정도 지난주 금요일에 수익 실현을 한 거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제약을 이게 37만 5천 원 수익 실현했잖아요. 저 이후에 또 들어갔어요. 한 24만 2천 원 정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5천만 원도 들어갔고 그게 지금 현재는 마지막에 3% 상승을 하면서 조금 올랐죠. 올라서 이렇게 보이나? 한 16만 원, 지금 16만 원 그것도 수익이 난 거잖아요. 4천만 원 들어갔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뭐 ECS나 이런 재택근무 관련주들은 조금만 소액을 산 게 사실 큰 관심 없는 주식이었는데 그 흐름을 좀 보고 싶어서 그 재택근무 관련주가 코로나 확진자하고 영향을 아무래도 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랑 안 보유하고 있는 거랑은 관심도가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했고 뭐 하이닉스도 사실은 높은 가격에 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인데 한 오토에버도 많이 산 편이고 오토에버도 사실 다 올랐을 때 샀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저는 어쨌든 현대차의 플랫폼은 오토에버가 담당할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테슬라가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단지 완성차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사실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사례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더 쌓이면은 저만의 이런 투자 방법론에 대한 콘텐츠도 앞으로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고
목표는 내년에 뭐 책도 한번 재테크 책은 사실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경매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뭐 주식도 조금 일정 부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들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이미 뭐 300명 정도 되시는 분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물론 재테크 모임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직장인으로서도 하루에 30분 정도만 써도 일정 부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저처럼 뭐 시드가 많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여유롭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가지고 약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한 것처럼 600이었으면 200을 벌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투자 관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저도 아직은 이게 되게 어색한데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된다고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21일 관전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1100명 시대, 1000명과는 또 다른 시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재택주, 지금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서 재택주 한번 열거를 해볼 텐데, 어쨌든 그래서 간편식품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와 비례해서 현재까지 움직였었던 것들이 내일은 또 다른 어떤 반응이 생길지. 사실 이번 주는 월요일에는 확실히 움직였잖아요. 일요일에 최초로 1000명이 나왔기 때문에 공포감도 올라갔고, 근데 막상 수요일도 1000명, 목요일도 1000명, 금요일도 1000명 이러니까 흐름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 개별 재료가 있는 것들만 움직였고 전체적인 흐름은 안 보였어요. 그래서 과연 1100명 정도가 되면은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날지, 그게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내일은 과연 얼마까지나 상승을 할지, 그것도 저희가 내일 꼭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콘텐츠는 이게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고요. 저도 내일 매수 타이밍을 좀 보고 있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에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3만 원 정도 투자하면은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경제신문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는 미션을 해서 다시 다 3만 원 돌려받아요. 저희는 뭐 이렇게 눈탱이 치는 그런 이상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뭐 현금 영수는 다 발행하고요. 다 사업자 내고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젊은 부자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특히나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뭐 20, 30대 직장인 분들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뭐 40대 분들도 오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20, 30대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의 방송을 또 길게 말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셀트리온에 대한 저의 관점은,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고, 또 뭐 장관을 만난 거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삼상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만으로도, 그 다음에 그 지난주 금요일에 어쨌든 상승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잖아요. 그 상승 여력, 그리고 그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오전부터 저는 일정 부분은 그래도 뭐 한 2, 3% 정도는 쭉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뭐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겠죠. 반드시 셀트리온이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라도 나온다면 사실 국민들도 굉장히 희망을 얻고, 뭐 주가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뭐 아무래도 재미를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전을 이번 주에는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세요. 슈퍼거미 법박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